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방문가 김하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주간민법 기초입문과정 제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지사 민법 김하영쌤에 매주 일회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자동으로 영상이 올라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고의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즉 다른 공의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죠. 공유일 전부를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유물 관리 가능상은 공유자 지분이죠.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은 갑은 5분의 3 지분 가지고 있죠. 과반수네요. 을은 5분의 2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을이 소수 지분입니다. 과반수 갑, 자기 혼자 멋대로 관리 방법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갑이 을에게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차해서 병이 점유하면 병은 과반수권자에게 임대차했기 때문에 병은 전부적법입니다. 자, 그럼 병은 을 얼굴 몰라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그럼 을은 내 동의 없다고 나가라고 점유 폐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이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만큼 사용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병은 을 얼굴 모르죠?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 내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병은 아까 갑에게 차임, 월세 100%다 줬죠. 갑에게만 인사합니다. 그래서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대신 을은 갑에게 3분의 1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을은 손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과반수가 다 하고 소수 지분권자 을에게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됩니다. 문제를 내려오세요. 이제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과반수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다음 주가 을이죠. 을은 병에게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어요. 얼굴 모릅니다.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죠. X입니다. 그게 점유배제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차임 줄 필요 없죠. 그래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병은 갑에게 월세 100% 준다 했죠. 4번. 소수원 지분권자가 다른 공정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까지 것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쪽을 보세요. 갑을병 3명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을병 둘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을이 갑 동의 없이, 즉 과반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점유합니다. 과반수 동의, 갑 동의 없으니까 이거 무단점이죠. 자, 그럼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이건 전부불법일까요? 아니면 을의 지분 6분의 1만큼 유효일까요? 전부불법입니다. 지분만큼 멋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공임을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을은 갑 동의 없기 때문에 전부불법입니다. 그럼 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원래 과거 판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병이 전부 인도 청구해서 을 자리에 병이 들어가면 병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 니까지 것이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는 못합니다. 대신 병은 재산물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부되고 니까지 것이 인도 청구 못합니다. 다시 4번.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이게 과반수 동의 없이란 말이죠.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 점유하고 있다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니까지 것이 공유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하면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원치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건이 아니죠. 지상권은 유상무상 가능합니다. 6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아무튼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했어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무조건 틀린 겁니다. 7번 지역권에서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는 안 되죠. 요역지는 편익 얻는 토지라 일필토지 전부해야 됩니다. 8번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그럼 요역지 주된 권리가 이전되죠. 그럼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지역권 종된 권리도 따라서 이전합니다. 9번 지역권 전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 가능합니다. 10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조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배타적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11번 이런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1번이 시간 순서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두 번째 전세권을 있는데 우리 갑과 전세권 계약했죠. 우리는 갑과 계약한 2년에 전세금 3억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이란 우리는 이 계약을 갑과 했죠. 근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를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우리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 내용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평,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 부르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을은 2년간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 2년 다 지나면 전세금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면책되는 거죠. 밑에 11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맞았죠. 병에게 이전됩니다. 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이죠. 12번 전세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이지만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13번 전세금 지급 받는 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14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으로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토지 건물 최장기 제한 똑같이 10년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전세권을 공부하죠. 그럼 전자 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최장이죠. 장자 쓰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최장기간 10년 넘을 수 없다고 바로 합니다.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은 없지만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죠. 첫째, 최단기간 1년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313조에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단일법이 외우세요.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토지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건물에만 있습니다. 밑에 15번 전세권 전속기간은 최장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2번 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전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1년을 한다. 그럼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있죠. 한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보받고 아까 6개월이죠. 여기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이게 313조 내용입니다. 자, 민법 기출특강 매일 진행합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가 있죠.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과 중개사법은 항상 김하인 선생님과 같이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